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창고지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고지기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언덕 위에 있는 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창고지기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언덕 위에 어느 집에 갔다가 그 뒤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벌어졌었던 일이 저하고 이제 같이 부대 생활을 했었던 동기들이나 후임들도 알 수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좀 과거의 일이겠죠? 이게 정확하게는 97년 9월서부터 한 27년 정도 됐죠. 이야, 굉장히 오래됐네요. 9월서부터 11월까지 벌어졌던 일이고요.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 2009년 1월까지 영향을 미쳤었던 거죠. 야, 그러면 처음에 그 언덕 위에 집을 가셨을 때 그때 지역이 어디였나요?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왜냐면 네. 거기에 공장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냥 큰 지역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단 신도시고요. 아, 검단. 제가 살 당시에는 검단 신도시가 아니라 김포면이었습니다. 아, 거기 시골이었죠, 원래. 네, 완전 시골이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건담이 아니라 로봇 건담 말고요, 여러분들. 검단. 네, 검단, 검단. 인천의 검단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네, 검단입니다. 인천 서구 쪽이죠, 거기가?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집에 가셨고 그 집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창고지기예요. 이건 제가 지금부터 대략 27년 전쯤에 예. 97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일어난 일이고요. 당시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은 지금은 약간 거기가 바뀌었지만 제가 살던 당시에는 버스가 하루에 3대 들어오던 별 볼 일 없는 동네였거든요. 완전 촌분대라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도 그 주변 마을에서 가장 많은 한 6명 정도가 저가 포함해서 6명 정도가 같은 나이 또래였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를 포함해서 친구 A, B, C 이렇게 해서 저까지 4명이니까 A, B, C 중에 이제 친구 B를 돌비라고 지칭을 해볼게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 4명이 완전 사고뭉치였거든요. 동네에서 알아주는. 제가 왜 친구 B를 돌비라고 지칭하냐면 이 친구 B가 굉장히 좀 특이한 친구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자주 이제 허공을 좀 응시하거나 하늘을 좀 자주 보던 친구였어요. 굉장히 좀 조용하고 과묵한 친구였는데 얼핏 생각해보면은 응답하라 1988 패기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 굉장히 좀 조용조용한 친구였었는데 저희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크다 보니까 집안에 숟가락도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집은 이제 네. 흉가인데요. 오. 시골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안 사는 집들은 폐가와 흉가의 구분이 잘 없어서 저희는 다 흉가라 불렀어요.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그래서 흉가 폐가들마다 전설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누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돼서. 근데 흉가들 중에 동네 어르신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흉가가 있었습니다. 그 흉가가 저희 동네에서 이제 저희는 읍내라 불렀는데 읍내까지 가려면 그 집을 무조건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덕 위에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검담 읍으로 가려면 언덕을 지나야 되는데 언덕에 있는 집이 제가 그 집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나온 거고요. 그 집이 경치가 굉장히 좋아서 위에서 보면은 저희 마을이 다 보여요. 그 정도로 경치가 좋았던 집인데 근데 그 집이 집터가 얼마나 세냐면 이거는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 아버님께 여쭤봤었는데 네. 장딱이라고 하죠. 생딱, 수탉. 수탉을 집안에 풀면 그 다음날 가면 수탉이 죽어있어요. 그 집이 그 정도로 조금 집터가 센 집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니께 제가 내용을 들었는데 이 집을 나중에 저희가 이사하고 한참 지난 뒤에 그 집을 허무는데 집을 허물 때 포크레인 기사가 3분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3분 중에 2분이 돌아가시고 마지막 한 분이 그 집을 이제 다 허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나름 알아주는 사고뭉치들이 그 집을 가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것도 결정이 됐죠. 친구들끼리 돌아다닐 데 없으니까 그 집이나 한번 가보자. 근데 가게 됐는데 그 집이 그때 당시에 느낌이 어떤 집이냐면 분리에 나오는 고길동 씨 집 같이 동네에서 굉장히 세련된 모양의 집이었어요. 그 대신에 창문이 다 깨져 있는. 네. 이제 그런 집에 들어갈 때 보면은 저희 어릴 때는 그 집 대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오. 쇠문인데 열려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갈 당시에는 노란색으로 U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줄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고 거기에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부적이 막 붙어 있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부적들이 또 막 붙어 있고 이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4명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문 하나 지나는데 예.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때가 9월이었거든요. 예? 97년 9월이었는데 정문은 U자로 돼 있으니까 그걸 살짝 벌리면 어린이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벌려가지고 그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게 향기가 저만 느낀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다 느낀 거예요. 그거를 4명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친구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개별적으로 들어갔는데 자동적으로 다 그냥 팔짱을 낀 거예요. 추워서. 4명이서. 와. 그러니까 느낌이 문 하나 차이인데 완전 달라요. 느낌이 향기라고 해야 되나? 지금도 말하면서 약간 소름이 돋긴 하는데 그게 있어서 그래서 배치가 재밌는 게 친구 A 그리고 저 그리고 돌비 친구 C 이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팔짱을 끼고 그때 이제 그 집의 매형을 정확하게 보게 됐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 한 10개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하실로 들어가는 문짝이 있는데 그게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집 안에 들어가자. 근데 집 문 앞에도 부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냥 다다다다다 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계단이 10개 정도 되니까 친구 4명이서 올라간 거죠. 올라가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2번째 있었고 돌비라는 친구가 3번째 있었는데 3번째 있던 돌비라는 친구가 갑자기 저를 확 땡기는 거예요. 땡기면서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기 안 들어가고 집에 가자는 거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계속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끝에 있던 친구 씨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엉겁결에 맨 끝에 있는 친구가 소리 지르고 나가니까 저희도 같이 다 뛰어나간 거예요. 거기를. 그때는 뭐 이제 노란색 U자 그 벌려서 나왔는데 그건 그냥 막 찍고 그냥 나왔어요. 저희 예. 찍고 나오면서 내려가다가 보면은 저희가 내려올 때 논두렁 길이 있어가 논두렁 길을 막 타고 내려갔는데 이게 시골 애들이 자유분방하면서 약간 겁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오면서 거기 갔었던 것도 다 까먹은 거예요. 흉가 체험을 했던 것도. 애들이 막 웃고 떠드느라고. 근데 저희가 국내에서 얘기했던 뒷산이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저희 집 뒤편 공간을 원래 산이었던 데를 깎아서 평지로 만든 데가 있거든요. 그냥 뒷산이라 불렀는데 거기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깔땡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 씨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갔냐. 그러니까 친구가 갑자기 한기가 들면서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을 수가 없어. 그냥 뛰어나갔대요.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고 있다가 조이비라는 친구한테 너는 왜 나 땡기면서 집에 가자 그랬냐 얘기하니까 애가 말이 없어요. 애가 말이 없고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계속 물어봤어요. 아니 뭐 말을 해달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사람이 질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표정이 되면서 저한테 계단으로 해서 우리가 4명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계단 옆에 이렇게 테라스가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테라스에서 손이 불쑥 나와가지고 제 머리를 만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른쪽 머리를. 그걸 보고 애가 순간적으로 놀래가 절 땡긴 거예요. 그냥 집에 가자고. 근데 저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저희 집이 모태신앙이라 그런 걸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믿었어요. 아예 뭐 맞으면 뭐 머리 감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겼는데 갑자기 친구가 진짜 정색을 하면서 엄청 무서웠다고 너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고 9월달이 끝나고
11월 달부터 이상한 게 이제 조금씩 시작이 돼요. 11월 달에 제가 그때서부터 이제 꿈을 꾸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원래 꿈을 굉장히 자주 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이 저희 드라마 보면 지난 줄거리 나오고 본편 나오고 다시 예고편 나오잖아요.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일주일 동안 계속 그 꿈이 오늘 A라는 꿈을 꿨으면 그 다음날은 A 플러스 B가 되고 그게 그 다음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이런 꿈을 일주일 동안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하진 않은데 이게 꿈에서 애기가 놀다가 다치는 꿈이에요. 그런 꿈을 이제 일주일 동안 꾸다가 어느 순간 또 안 꾸게 되더라고. 근데 또 이상한 거는 그걸 제가 꾸던 시기에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기입니다. 아마 있었어도 현재 걸리버? 그 정도 있었을 거예요. 걸리버 오랜만이다. 예. 네, 그때 걸리버 네. 아니면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삐삐를 들고 다니셨으니까 아마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이제 집 전화로 저희 할머니께서 어머니께 전화를 엄청 하신 거예요. 제가 꿈이 끊기고 나서 얼마 돼서 할머니도 전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있다가 정확하게 97년 11월 20일 날 제가 꿈을 하나 꾸게 돼요. 근데 그때 명확하게 꿔요. 꿈을. 어떤 아이가 놀다가 다쳐서 죽는 꿈을 꿔요. 근데 그 장소가 저희 집이 이게 정확하게는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삼거리 쪽 위쪽에 살짝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을 길을 건너면 슈퍼가 있고 그 옆에 노인정이 있는데 이게 시골이니까 아침에 버스들을 다 못 타니까 애들이 읍내에 있는 학원에서 애들을 데리러 와요. 스타렉스로. 거기 노인정 앞이 약간 애기들이 타는 학생들 타는 집합소 같은 건데 제가 꿈을 꾸고 나니까 아버지께 그날 엄청 태워달라고 막 울면서 소리쳤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안 태워주셨어요. 지금도 그래서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상처 보시면 아빠가 안 그래서 너가 그렇게 다친 거다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씻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나왔어요. 삼거리에서 노인정 쪽으로 가려고 학원 승합차를 봤어요. 그래서 뛰어가는데 뭐가 갑자기 쿵 하더니만 제가 꼬꾸라진 거예요. 달려가는 쪽이 있고 왼쪽에서 차가 저를 부딪힌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딪혔는데 제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몸을 돌렸을 때는 차 바퀴가 제 다리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위로 쓱 하고 올라오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죽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죽었구나 그냥 생각을 하다가 눈을 감았거든요. 근데 눈을 감았는데 그래서 전 그때서부터 약간 그런 걸 믿어요. 인생이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흐른다고 하잖아요. 11살짜리가 그거를 본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해도 솔직히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동안 겪고 나서 눈을 팍 떴는데 옛날 차 갤로퍼랑 무스 보면은 그 밑에 프레임에 잡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밑판에. 밑판에 잡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봉이 하나가 보이는데 봉이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시간 자체가 엄청 느리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이렇게 그냥 쓱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잡았거든요. 차가 급격하게 왼쪽으로 확 꺾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걸 잡는 순간에. 그렇게 한 20m 가다 노인정 앞에서 섰어요, 제가. 저는 이제 밑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른들이 차를 들어갖고 저를 뺐어요. 그러니까 119를 부를 수도 없는 게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119가 와서 저를 데려가는 시간보다 그냥 밑에서 저를 빼갖고 읍내로 가는 게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저를 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제 얼굴을 봤는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갈비뼈가 너무 아파서 이게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머리에서 뚝뚝 떨어져서 그게 다 피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저를 딱 봤는데 제 오른쪽이 아예 다 갈렸어요. 이마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정수리까지가 싹 다 갈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술로는 제가 한 140방 정도 꼬맸거든요. 머리만. 이마하고 머리에서 한 140방 정도 꼬맸고 그때 저는 상황을 모르니까 봤는데 그때가 학교 가는 시간이고 이러니까 동네 어르신들도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봤는데 거기서 이제 4인방에 하나였던 돌비 친구를 본 거죠. 돌비 친구가 완전 사람이 질리면 얼굴이 하얘져요. 진짜 하얘져요. 질리면. 그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딴 애들은 다 놀란 건데 걔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근데 그땐 너무 아프고 이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건 이게 사고 났을 당시에는 아픈 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갈비뼈만 아팠는데 이게 보니까 갈비뼈보다 머리가 더 심각했던 상태였던 거예요.
차까지 이제 심지어 저 걸어갔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 다쳤다고 하니까 나왔는데 절 봤는데 애가 이제 피투성이 여기 없는 거죠. 오른쪽이 싹 다 푸근벅이고 이러니까. 그러고 이제 김포 읍내까지 간 거죠. 왜냐면 검단에서는 그때 당시에 수술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김포까지 갔어요. 그래서 김포 읍내까지 비상등 켜두고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가고 나서 이제 제가 한 7시간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그날 저희 할머니께서 올라오셨거든요. 네. 할머니께서 제가 수술 겪고 난 뒤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절 잡고 울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께서 이 망할 영감탱이 하면서 울고 계셨어요. 이유가 할머니께서 제가 그 꿈을 꾸던 시기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저를 자꾸 데려가는 꿈을 꿨대요. 그거를 할머니도 일주일 내내 꾼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하고 이랬는데 중간에 또 그 꿈을 안 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겠구나 했는데 제가 이제 사고 나던 날 할머니께서 꿈을 꾸셨는데 할머니께서 보는 장면은 제가 울고 있고 제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따라가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밤새 그걸 못 꾸게 하려고 제 반대 손을 붙잡고 용을 쓰셨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에 땀부터 시작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너무 꿈이 선명하니까 이건 이상하다. 우리 전화해봐야겠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 났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께서 놀라셔가지고 그때는 저희 할머니께서 나주에 사시는데 나주에서 제가 살던 동네까지 최소한 올라오면 그때 당시 KTX도 없던 시기라 서울역까지 왔다가 서울역에서 다시 부평까지 와서 부평에서 다시 검단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단 와서 검단에서도 갈아타서 김포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저녁 늦게 오셨을 거예요. 저 붙잡고 미안하다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그 뒤에 제가 2주까지는 말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말을 하면 피부가 다 땡겨가지고 너무 아파서 이마서부터 찢어졌으니까 이게 말을 하면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너무 아파서 말을 못하다가 한 3주쯤 되니까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에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문병을 옵니다. 한 10명 정도가 그때 그 시골에서 승합차를 타고 저 문병을 왔는데 그때 똘비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도 이제 제 상태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붕대 감았다 머리 너도 이제 뭐 괴물이다 뭐 이런 얘기 막 장난스럽게 막 하고 있는데 똘비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질렸었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표정이 또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뭔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손이 오른쪽 머리하고 목을 잡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이거 듣고 약간 소름이 돋았던 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 사진을 찍으셨거든요. 그 사고 당했던 장소를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저를 치신 분이 졸음 운전하시다가 저를 친 건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었던 부분이 정확하게 보면 제가 넘어졌던 장소에서 보면은 제 왼쪽 쇄골서부터 목을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인 거예요. 바퀴가. 스키드마크 자국이.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거 하고 나서 저는 그걸 아버지께 얘기를 들었어요. 안 붙잡고 있었으면 너 진짜 죽었다고. 그거를 일주일 전에 들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뒤에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땐 또 그러면서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더 웃겼던 거는 그 친구가 이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손들이 움직이면서 제 왼쪽 발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웠대요. 손들이 갑자기 움직이더니 제 왼쪽 발목으로 막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이제 또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지역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되고 제가 시골에 있던 놈이 서울에 왔으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PC방도 처음 보지, 중앙선도 차들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지, 막 롯데월드부터 시작해서 잠실 뭐 이렇게 보고 얼마나 신기한지 이제 막 지냈거든요. 학창 시절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2007년 4월에 군대를 갔고 2007년 6월 달쯤에 제가 전주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네. 전주에서 군생활을 하다가 저희가 그때 전투지휘 검열인가 해서 전투적 측정을 하다가 제가 발목을 좀 크게 다치게 돼요. 왼쪽 발목을.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몸이 안 피곤하면 다리를 안 절어요. 네. 근데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저는 군생활 거의 절반은 목발로
많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좀 짜증나는 상황이 뭐였냐면 군대를 가서 군 병원에 가면은 네. 진료를 오전에 다 마치고 오후에 탑차를 해서 같이 와버려야 되니까 저는 정밀 진단을 못 하는 거예요. 부대에서는. 싸지에서 하고 싶어도 싸지에서 한다 그래도 이게 예약을 다 해야 되니까 휴가 기간 내에 그거 잡기 또 힘들고. 그래서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병장에 달았을 때 대대장님이 저를 보더니 이등병 때 다리 절던 놈이 병장 때도 다리 절고 있으면 쟤 진짜 아픈 거다 그래서 그때서야 저희 행보관하고 같이 한평병원을 가게 됩니다. 한평에 있는 국군병원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 군의관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죠. 검사를 다 받고 오후 늦게 결과를 봤는데 갑자기 군의관님이 저희 행보관한테 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군의관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영상만 보고 하면 너 2년 내에 두 발로 못 걷는다고. 그 이야기를 저희 행보관한테도 얘기를 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관리했길래 얘네가 너희 고소하면 니네 부대 해체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근데 이게 현실감이 잘 안 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가 제가 아마 군생활 100일이 안 남았을 때일 거예요. 제가.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안 아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팠다. 어떻게 했냐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하긴 해야 되니까 했죠 라고 얘기를 했죠. 예. 까라면 까야 되고 뭐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걸 앞에서 보니까 처음엔 화도 안 나요. 진짜 화도 안 나요. 너무 이게 현실인가?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 다음날 대대장실 그냥 쳐들어갑니다. 제가 쳐들어가서 휴가 달라. 그래서 대대장님이 그 다음날 저를 이제 내보내요. 근데 그날 저희 부모님께 제가 전화를 해요. 대대장실 쳐들어간 날 어머니하고 아버님께 전화해서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두 발로 못 걷는다 한다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제에서 좀 괜찮은 이제 족관절 병원 있어요. 제가 살던 데가 성동구 쪽이어가지고 옥수동에 족관절 병원으로 좀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MRI 촬영했었던 거랑 싹 다 들고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MRI 상태를 딱 보더니 두 발로 못 걷는다고. 2년 내에 두 발로 못 걸을 거예요. 이 상태면. 근데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거는 영상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고 이제 실제로 까보는 건 또 다르다. 실제 오픈을 한 거는 다르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 있다가 저는 최악을 항상 염두에 해두거든요. 지금도 뭐 이렇게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 항상 안 좋은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계획을 짜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을 때 주변 정리 인간관계서부터 해서 나한테 응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막 하게 돼요. 하다가 제가 어려서부터 일기를 썼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때 당시에는 유행했던 게 다이어리가 유행을 해가지고 일기를 쓰게 됐는데 일기를 자주 쓰는 게 아니라 거의 한 2주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쓰게 돼요. 근데 그렇게 제가 쓴 거를 읽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똘비 얘기를 딱 본 거예요, 제가. 똘비가 10년 전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딱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다 예견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뭐지? 막 이런 생각 막 들면서 그때가 한 이틀 남았을 텐데 진짜 무당도 찾아가 볼까? 막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 다 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신앙생활이 워낙 강하셔서 그런 거는 이제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더 미치겠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잘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예. 왼쪽 다리를 잘라야 될 수도 있다. 발목이 아작이 났으니 잘라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러고 있다가 부대 복귀 날이 된 거죠. 복귀하고 그 다음날 바로 한평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수술하시는 군의관 정보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다행히 실력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셨고 뭐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뭐 내일이면은 바로 수술하는데 뭐 내 다리 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밥이 안 들어가거든요. 아예. 원래 그 전날 금식인데 하루 종일 안 먹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이러고 있다가 진짜 밤새 잠도 안 오고 다리 막 붙잡고 막 이렇게 있다가 간신히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가위가 든 거예요. 군병원 특성상 저도 군병원에서 한 80일 있고 해봤지만 절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위가 걸릴 수 없는 환경인데 걸리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게 가위가 걸리니까 그 전에도 몇 번 가위 걸리긴 했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말도 안 나오고 고개만 이제 까딱까딱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이렇게 봤는데 왼쪽 다리에 손이 3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손이 어떻게 잡고 있냐면
밑쪽으로 발목으로 이렇게 감싸지듯이 깍지 끼듯이 이렇게 잡고 있는 양손이 있고 하나가 그 위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손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손들이 사라졌어요. 그 손들이 사라지면서 제가 가위가 풀리게 되거든요. 그 손들이 사라지는 것까지 보고 이게 현실인가 뭐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이게 가위가 풀리게 되고 보니까 제가 밤새도록 그 현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내에 제가 바로 수술실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군의관님께서 그때 하반신 마취로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군의관님께서 MRI 상태하고 실제하고 다니까 계속 저한테 자신감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의관님이 실제 이제 오픈해서 딱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상태였던 거예요. 진짜 오픈하시기 전까지는 뭐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딱 해주시다가 딱 보시더니 생각보다 너무 좋다고 이대로만 한 2년만 더 재활하면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잘 받고 만기 전역했고요. 재활 한 1년 계속 받다가 사회로 이제 나오게 됐죠. 여기까지가 제가 어려서부터 봤었던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종결인 거예요. 그 뒤로는 제가 마인드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아예 마인드가 바뀐 게 그 전에는 그냥 눈으로 본 것만 믿었거든요. 근데 이거 일 이후에는 제가 채널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제 상황에 비춰지면서 실제로 봤었던 거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감정이입이 돼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전에 약간 칼같이 딱딱 끊는 성격이었는데 네. 그 뒤로는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도 좀 베풀면서 좀 이러고 살고는 있습니다. 이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때 봤었던 손들이 제가 지금 한 15년 정도가 또 지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때 있었던 그 손들이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뭔가 좀 경고의 암시를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이제 살면서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창구지기님, 네. 그 손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묘사는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혹시 그 손의 색깔이 있었나요? 어떤가요?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야간치 취재 사이로 본 거라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 손의 일단은 형태. 하였어요. 그러니까 반투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반투명한 손들이었거든요. 하였어요? 이게 하얀 거랑 반투명한 거랑 약간 다르죠. 색으로 따지면 그래도 하였다는 거죠? 네, 색으로 보면 하얀 거죠. 색으로 보면. 혹시 깡말랐나요? 손이 어떤가요? 이게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비슷한 손이 그 손이었어요. 미라? TV 보다가 뭐 이렇게 봤는데 뭐 미라 손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말랐다는 소리네. 네, 말랐어요. 이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요, 창고지기님. 네. 시들무에서 하얗고 마른 손을 보신 분들이 다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사고를 겪거나 최악의 경우는 누가 죽었거나. 근데 이게 시들무에서 지금 창고지기님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손을 목격을 했었고 그 손을 목격을 했을 때는 다치기도 했고 누가 죽기도 했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여나 그거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제발 그건 아니었기를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비슷하네요. 일단은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어가지고 못 보셨죠. 네, 시들무에서는 없는 얘기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 손이 어떠한 원한을 갖고 있거나 창고지기님을 진짜 해하려는 그런 원한을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면 사고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느껴졌던 게 저도 이제 돌비님께 내용을 보내면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한번 싹 해보는데 경고의 의미였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 다칠 거니까 너 여기 이 부위 조심해 뭐 이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긴 한데 그 손이 결국에는 잡으려고 했잖아요. 흉가에서부터. 그렇죠.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지만 그래도 애초에 흉가에서 잡으려고 했던 게 붙어서 간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더 강력하게 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보자면 그 흉가를 가지 말라는 데를 간 저희가 이제 잘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유가 굉장히 단순해요. 거기 그 시간에 갔기 때문에. 하필 그때 거길 지나갔기 때문에. 라는 건데, 지금은 좀 괜찮으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은 제가 성형수술은 총 한 6번 정도 했고요. 예. 이마 좀 한 6번 했고, 이제 발목은 그 뒤로 이제 재활 잘해서
지금 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행인데 일단은 오늘 창고재기님께서 검단에 있었던 언덕 위에 있는 흉가를 잘못 갔다가 꽤 오랜 시간 힘드셨던 그런 경험담을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창고재기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호기심 때문에 우연히 갔던 그런 흉가나 폐가에서 이런 일들도 겪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시대물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방송을 위해서라고 혹은 어떤 재미를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첫 자식이 있는 몸이다 보니까 오래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 혹은 뭐 재미, 방송 이런 걸 위해서 흉가나 폐가를 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지기님의 흉가를 갔다가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여라도 이미 갔다 오셔서 이상한 일들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